조연아, 우리 여기 먼저 풀자. 비문학 50쪽 3, 4 먼저 풀게요. 3, 4 풀고 같이 한번 보자. 자, 50쪽 같이 한번 봐볼게. 여기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이 문단부터 보면, 자,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정보를 검색한 적에서부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과 그리고 영상들까지 뉴미디어와 관련된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생산물은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기록되고 보존되는데요. 이처럼, 자, 개념 나와 있네. 뉴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고 처리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뭘 한다는 거야? 빅데이터라고 한다는 거죠. 이 빅데이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 보존되던 기존 데이터와는 달리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째,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전원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한 순간부터 뉴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한데요.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하는데 통계 자료처럼 일정한 규칙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쉽게 계산하거나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고 정해진 구조가 없어 계산이나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래. 이 비정형 데이터는 빅데이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 1번에 적절한 거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정형이 대부분이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1번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본문 가서 세 번째는 생성되고 처리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굉장히 빠르게 생성되고 즉시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이 된대. 그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 데이터의 질이나 가치에 진실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의 진실성은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한가의 문제를 말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데이터 자체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원천, 유형, 그리고 처리 과정의 진실성도 고려해야 된다. 거짓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낸 규칙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쉽게 변하고 사라지므로 변동성이 크다는 거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나 댓글을 수정 혹은 삭제하거나 친구 관계를 새로 맺거나 차단하게 되면 빅데이터가 변하게 되는데 따라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때는 데이터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데이터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대. 마지막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래요. 빅데이터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기업에서는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1번은 아까 도중에 했었고 2번 가볼게요. 2번에 적절한 것은 여기서는 이 문단이 보면은 데이터 사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간 차원 노력도 활발하고 그 예로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여 자동차회사, 통신회사가 적극적으로 막 협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번이겠죠. 그렇죠? 같이 이제 협업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뒤로 넘겨서 핑크 넣어볼게요. 1문단에 디지털 방식, 2문단에 데이터의 양, 그리고 3문단에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4문단에 속도, 5문단에 진실성, 6문단에 변동성, 그리고 7문단에 활용 가치고요. 그리고 밑에 데이터,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즉각적, 그 다음에 통찰력입니다. 됐나요? 오른쪽에 가면
초성 힌트 나 있네요. 1번에 원천, 2번에 정형, 3번에 통찰, 그 다음에 밑에 육성, 생성, 주행, 데이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것도 이어서 가볼게. 자, 두 번째 거는 여기서 우리 거, 내 거, 뭐 이건 소유제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바로 이 문단으로 가볼게. 본문 내용에. 자, 우리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는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으로 구분할 수 있대. 자, 배제성은 말 그대로 다른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은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죠. 그쵸?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경제학에서 뭘 한다는 거야? 배제성이라고 하고, 반면에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놀이터는 누구나 이제 쓸 수 있지. 근데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그 다른 사람은 못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즉 경쟁을 해야 돼서 이제 경합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재화는 개인들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유재라고 부른대요. 반대로 국가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국방, 소방 서비스는 누가 사용해도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다만 전기와 수도 같은 재화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지만 공급 부족의 위험이 있어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입돼서 요금제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 쓰는 휴지는 돈을 안 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잖아. 그 배제성은 없는데,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해버리면 사용할 수 없잖아. 그치? 경합성은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것을 공유자원이라고 해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 물건 아껴 쓰지만 공유자원은 아껴 쓰지 않는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먼저 사용하면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먼저 다 써버리자 라는 이상한 심리가 생긴다는 거야. 이런 심리 때문에 공유주의의 비극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처럼 너도 나도 공유자원을 낭비해버린다면 나중에는 우리 모두 그 자원을 사용하게 할 수 없게 되겠죠.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동체 이익을 깎아내리는 현상이 반복되면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아니면 이에 당사자가 모여서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게 이제 공유자원을 보호하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 봐볼게.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각각 이 OX로 돼 있잖아.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거야. 여기서는 4번인데 여기서는 배제성이 없다 그랬지. 그치? 배제성 없어요. 그리고 2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이야. 공유주의 비극. 여기서는 말 그대로 우리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너무 막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 그치?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전체의 것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답은 4번이에요. 뒤로 넘겨서 여기서는 연결하는 거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배제성, 그리고 경합성, 있는, 없고, 그리고 있고, 그리고 있는 쓰시면 되고요. 공유, 자원, 국가의 개입, 그리고 합의입니다. 합의. 그리고 오른쪽에 어휘 순서대로 여기서는 대가는 대가 된 소리가 나긴 하지만 한자어거든요. 한자어는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가, 그리고 대개, 그리고 배제죠. 그 다음에 지장, 공유, 밀력, 경합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문학 꺼내볼까요?
문학 선생님이 그때 문제 숙제 내줬었는데, 그치? 43쪽 문제 답 확인해 볼게요. 자, 순서대로 O, X, X, O고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삼촌이지? 그리고 1번에 인물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예요.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에 여기서는 어린아이 시각을 가진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 했잖아. 그치? 어른이 된 내가 한 부분 선생님이 체크해 줬어요. 거기는 2번이고요. 그리고 3번에 여기서 선생님이 걸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잘 차려줬다. 그 푸짐하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에요. 네. 자, 뒤로 넘기면 자,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고요. 여기서는 그 구장어른이랑 그 친구네 아버지가 도와줬다 했어요. 그리고 5번에 적절한 거 2번. 그리고 6번에 기억 부분은 막 이제 할머니가 막 쓰러지니까 뭐 지금 막 걱정하고 난리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관련된 사자성어는 5번이에요. 그리고 7번 가볼게요. 7번에 적절한 거 5번. 그리고 8번에 5번. 그리고 9번에 5번입니다. 갈등 해소 됐죠? 그쵸? 자, 뒤로 넘겨서 빈칸. 첫 번째 빈칸은 구렁이고요. 나에 들어갈 빈칸은 성장. 그리고 왼쪽에 국군. 그리고 삼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 민족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뒤로 넘겨서 자, 소설 하나 볼 건데, 여기서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중등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언제 보통 나오냐면 고등과정에서 좀 많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이 소설이긴 한데 형식이 좀 특이해요. 내용 한번 봐보면, 자,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나간 황만근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이장과 그리고 이 황씨들, 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황만근의 아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마을 곳곳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전쟁 때 유복자로 태어난 황만근은 바보로 불리며 아이들에게도 놀림받았지만 그는 철이 들기 전부터 지금 안팎의 일들을 돌보았대. 어느 날 황만근은 자살하려는 처녀를 구해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지만 여자는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사주고 곧 떠나버립니다. 그는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거나 공치사를 늘어놓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 장은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배경이 1990년대거든요. 이때 이제 이 농촌 마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하고, 이제 이제 말 그대로 농가에 빚더미 있지. 농가에 막 빚더미가 쌓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을 사람들에게 경운기를 끌고 전원 참가할 거 하자고 독려를 합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이들은 이장의 통고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는데, 이장은 황만근을 따로 불러내요. 걸기대회에 경운기를 타고 꼭 참가할 것을 강권을 해요. 민씨는 황만근과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황만근은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빚을 져선 많은 농업기계를 구입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농업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의 농업정책과 자금 대출 정책을 비판을 하게 돼요. 일주일 뒤 사실 이제 황만근은 죽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차를 타고 걸기대에 갔지만 황만근이 이장의 지시대로 다 경운기 끌고 가니까 경운기 타고 가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경운기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 경운기가 논바닥에 처박혀 동사하게 돼요. 이 추운 날씨에. 그래서 민씨는 황만근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밝히며 그의 인품을 칭송하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황만근의 전체적인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인물의 평생의 삶을 다루면 무슨 전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심청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전의 양식을 빌려서 쓴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본문 내용 한번 봐볼게. 자, 뒤로 넘겨서. 자, 아들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여기서 아들은 황만근 아들 얘기하는 거야.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간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옷을 벗어 내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덧붙여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다라는 거죠. 황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으로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걸기대회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에 갔던가. 내 평생 방학이가 한번 씻는 걸 못 봤다. 내까지 가도 세매를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구만. 목욕탕에 우째 가는 줄 모르겠는데 온천이 여기서 어디라고 지가 찾아가노? 황 교수가 입을 비틀며 웃었대.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대. 그 자신도 황만근에게 걸기대회장에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을 한 사람을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황만근이 이제 없어진 거야.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디 갔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는데 동네 사람들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됐는데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야. 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게 됐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는데 두어 해 전에야 심리 일리로 들어서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 그래서 보통 이제 민씨가 황만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위주로 조금 서술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지적이지만. 마을 사람이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 막 이렇게 똥을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다는 거죠. 망구 이 자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어이구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성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구만 하면서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었을 일이라는 거죠. 망고기가 있었으면 저 그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고기가 도대체 어디 갔노? 하면서 마을 회관계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던 여신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대요.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의 공통의 분뇨장을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후에 공평하게 나누어줬대. 황영석처럼 죄가 뻗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신노인처럼 일찍 잘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에게는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더 자주 걸음을 갖다 주었대. 망가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는데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황만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지. 그치? 알 수 있겠죠.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황만근의 부재를 깨닫게 되면서 막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좀 장면이 나오는 거죠. 또 어쩌다가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하게 마련이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고 말을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대.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는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온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린 일은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대요.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들보다 많이 했는데 마을길 풀깎기 그리고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다가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대요. 동네 일, 남의 일, 고친 일에 언제나 그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 하고 군말 없이 하는 사람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 이타적인 면모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황만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일에 대가가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면 공치사가 딸렸다라는 거죠. 뭐라 하냐면 이렇게 다 해주면 고맙다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뭐라 하냐면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 인정 없는 데이처 은혜가 갔으면 진짜 굶어 죽었다. 암만 바바로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린아 너한테 다 고마운 사람이게 쌍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녀라. 이러면서 황만근은 황제서기에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도 싱글벙글 웃었다는 거야.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대.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 고장은 스스로 고쳤대요.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대.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 경운기가 출발 전에도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다만 황만근은 술을 좋아했는데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다. 어쩌다 동네에 애경사가 있어서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대. 고꾸라진 기가 때매어 집에 데려다 뉘어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동네 사람들이 몰인정하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는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몸에 배면 솥에 넣고 삶아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어서 그 떠매기를 싫어했대. 마당이나 길섭에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다.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면 길에서 얼어 죽을지 몰라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대.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 탄압과 만류를 무릅쓰고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으며 역시 취해서 마당에 쓰러졌대요. 그래서 황만근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데려오는 것이 일일이었다라는 거야.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단련이 되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로 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참여 올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황만근이 어떻게 지냈는지 하고 계속 서술되죠. 자, 마지막 쪽은 거의 이제 결말입니다. 결국 황만근이 죽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민씨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평가하는 글이라고 보면 돼. 황만근, 근데 뭐라고 불러요? 황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황만근이 죽었어. 약간 이제 묘비에 쓰는 것처럼 글 쓴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묘비 명 양식을 빌려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리석게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면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가져왔다. 그의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고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은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했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대요.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며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를 봉양을 극진히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해 주는 거지, 그치?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혼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의 술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건 술 때문이라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어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질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며 술에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베치고 그리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을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고 힘의 근천이었고 그리고 낙천의 뼈였다 라고 평가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황만근이 저렇게 술 먹었으면 쩔어서 그랬지 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황만근이 마신 술에 대한 재해석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만근이 마신 술에 대한 재해석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어서 같이 갈 사람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장소인 군천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는데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대요. 어머니에게 가져다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 오는 줄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을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위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날 뻔했는데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에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던 땅에 젖어 쉬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선생이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호겸에 그들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는 이 황만근이 죽게 된 경위가 나온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황만근이 죽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에 이르렀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사람만큼 엄청 잘 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에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마지막까지 황만근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황만근의 인품을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여기 작품계가 주제 쓰고 해당하는 문제 볼게요. 단편소설 여기서 농촌소설이고 전집 작가 시점 배경은 90년대입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부채로 무너져가는 농촌 현실 고발과 그러니까 빚이 다 농촌에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로 무너져가는 농촌 현실 고발과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53쪽부터 60쪽까지 문제 풀고 답 확인해보자. 자, 채점해 봅시다. 53쪽 보면은 여기서는 걱정 안 했다 그랬지, 그치? X 그리고 X 잘 도왔죠? 그리고 O 그리고
X입니다. 경우긴타고 같이, 그지? 자, 넘기면 1번에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기억은 거기 본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지, 그치? 이것도 말 그대로 아들도 막 좀 싫으라 하는 거지. 아빠가 많이 씻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2번이고요. 그리고 2번에 적절한 거 3번. 그리고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죠. 다 알긴 알았는데 완전히 막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막 찾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번에 할 일이 아닌 것은 여기서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말 잘 봐야 돼. 여기서는 4번이에요. 4번에 여기서는 오히려 그 제사 때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그 떼떼옷 입힌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5번에 적절한 거 3번. 그리고 6번에 4번입니다. 막 화도 안 내고 막 싱글벙글 웃는 순박한 사람인 거죠. 7번에 알맞지 않은 거 4번이고요. 그리고 8번에 3번이죠. 자동차 아니고 이 경운기 그 사고로 이제 동사에서 죽은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윗글의 배경이 드러나는 부분 이건데 여기서는 거의 전체적인 여기 농촌에 지금 부재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게 이제 드러난 부분이 어디냐면 선생님 표시해놓는데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니은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9번이 2번이고 뒤로 넘겨서 빈칸 넣어볼게요. 첫 번째 이타적, 그 다음에 민씨, 그 다음에 마을, 그 다음에 묘비, 명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채, 죽음, 비판이에요. 이게 됐을까요? 주원아 약간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오늘 조금 일찍 끝내줄게요. 내일 시험 단어도 외워오시고 단어 이제 6강 외워오셔야겠죠? 단어도 외워오시고 그리고 내일 월말평가 본다 했잖아. 월말평가 우리 앞에 자음과 모음 부분 있잖아요. 자음과 모음 부분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20문제 볼 거예요. 20문제 볼 거니까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단어 보고 공부할 시간 좀 주고 월말평가 볼게. 알겠죠? 오케이. 다른 숙제는 없고